안녕하세요. 리쿠쌤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제가 한국 이름을 처음으로 접했을 때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이름도 많다고 느꼈는데요. 하지만 제 한국인 친구 중에 영어권 나라에 와가지고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친구가 많이 있어요. 이름 때문에 왜 스트레스를 받냐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영어권 나라에 와가지고 한국 이름을 썼을 때 기억도 못하고 발음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학교를 다니거나 영어권에서 회사를 다니거나 할 때 사업하든 다른 일을 하든 누군가가 내 이름을 외우지 못하면 나에게 굉장히 불이익이 되고 불리하게 되잖아요. 내 이름을 기억해둬야 그 사람 머릿속에 기억나게 도장을 찍고 사업도 성공적으로 하고 공부도 성공적으로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특별히 영어권 나라에서 일하거나 학교 다닐 때 이름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면 좋은지 언어학자로서 저의 의견을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이름에 대한 문화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복습해 볼게요. 영어권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 이름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first name이라는 것은 주로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 사용하는 이름인 거예요. 한국처럼 친해져야 이름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인이 됐을 때 다른 성인이면 자유롭게 내 이름을 써도 되는 겁니다. 심지어 성인이 아니어도 어린 아이들이 자기 first name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어른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에요. last name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국 성씨처럼 아버지에게 물려받습니다. 이름과 성을 같이 부르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보통 이름만 부르거나 아니면 성씨를 어떤 호칭과 함께 사용합니다. 호칭 쓰는 경우는 보통 직업에 관련된 호칭으로 많이 사용해요. 그러면 middle name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middle name은 사실 일상에서 거의 쓰지 않아요. 대부분 친한 친구들도 내 middle name을 모를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약간 가문, 어떤 가족 전통을 반영하는 middle name을 받게 돼요. 저는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니의 원래 성씨, 결혼하기 전의 성씨를 middle name으로 물려받았어요. 하지만 이런 middle name은 보통 그런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만 받는 거고 정식적인 문서가 아니면 별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 때문에 영어권 사람들은 한국 이름을 특별히 어려워할 수 있어요. 한국 이름은 성씨 플러스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이름은 항상은 아니지만 보통 두 글자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런 이름을 봤을 때 성씨 한 글자, 이름 두 글자 이렇게 구성된 이름을 봤을 때 뭐부터가 이름인지 조금 헷갈려 하고 뭐라고 불러야 될지 조금 어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김철수라고 칩시다. 이름이 김철수라면 이렇게 스펠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킴이라고 불러야 되나? 철이라고 불러야 되나? 수라고 불러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름 표기에 대한 팁을 여러분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들 잘 이해할 수 있게 이름을 표기하려면 만약 이름이 김철수라면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을 저는 제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일단 성씨가 맨 마지막에 와야 그게 성씨인 줄 알 수 있고요. 이름의 두 글자를 저는 붙여서 쓰는 거를 추천해요. 띄어쓰기 안 하는 걸 추천하고 또 그 두 글자 사이에 대시를 안 넣는 것으로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두 글자 붙여서 썼을 때 미국 사람들이 그 두 글자 모두가 하나의 이름을 구성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김철수라면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어려워하는 부분은 바로 발음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국인 연예인들도 얼마나 유명해져도 미국 사람들이 발음을 굉장히 이상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이름을 발음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기억도 못하고 발음이 틀릴까봐 민망해가지고 나랑 얘기하는 것까지 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발음들을 어려워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발음 기억나게 할 수 있는지 좀 얘기해 볼게요. 일단 우리 한국 이름 중에 미국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발음이 뭘까? 사실 자음 발음은
대부분 괜찮아요. 미국 사람들은 쌍자음 발음들이나 이런 발음들을 어려워하지 일반적으로 이름에 나타날 만한 그런 자음 발음들은 별로 어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한국어와 똑같이 들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고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잘 발음할 거예요. 문제가 언제 생기냐면은 모음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영어 중에 절대로 안 나타나는 그런 모음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이름의 그 모음들 때문에 발음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어떤 모음이 어렵죠? 일단 아, 오, 우는 괜찮아요. 왜냐면요. 영어에도 있으니까. 만약 내 이름에 아가 있잖아요. 그럼 얘기해주면 돼요. 여기서는 father하고 똑같은 발음이 난다고.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성씨가 강이잖아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 캥 이렇게 발음하는데 여러분들이 설명만 하면 as in father. It sounds like father. 강 이렇게 발음할 수 있을 거예요. 오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손씨가 있잖아요. 처음 봤을 때 아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son처럼 생겨가지고 처음에 son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제가 최애하는 축구 선수가 손흥민인데 영국 사람들이 다 son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제대로 발음하기를 원하면 그냥 손 rhymes with bone, tone, cone 이렇게 얘기해주면 발음할 수가 있습니다. 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한테 제일 쉬운 이름들은 뭐 김민수, 조수진 뭐 이런 이름들이 미국 사람들한테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발음들을 어려워하죠? 모음 중에 미국 사람들이 진짜 어려워하는 발음이 있어요. 어 발음이랑 으 발음이에요. 사실 한국 경상도 사람들도 잘 못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랑 으가 있는데요. 일단 영어 중에 잘 없는 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주로 우리가 어랑 으를 영어로 스펠링하는 로마자가 있죠. 굉장히 이상해요. 절대로 그 스펠링 보고 발음할 수가 없는 스펠링이에요. 어를 이오라고 스펠링하고 을을 이유라고 스펠링을 하잖아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맨 처음에 생긴 게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에 갔는데 서울이라는 이름을 알게 됐대요. 근데 서울이 두 글자잖아요. 프랑스어 스펠링으로 서자를 SE로 스펠링을 했고 프랑스 사람들이 발음할 수 있게 SE 불어 표기법으로 스펠링했고 울자는 또 프랑스 사람들이 불어를 읽을 때처럼 읽을 수 있게 울자를 OUL 이렇게 스펠링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한국에서 그 스펠링을 봐가지고 잘못 나눈 거예요. 서자가 SEO라고 그러고 울자가 UL이라고 생각해버리고 발음을 EO로 스펠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 사람한테 EO라는 스펠링을 보여주잖아요. 절대로 어라고 하지 않고 EO 이렇게 해요. EO 하거나 AO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잘 모르면 서울을 CO, SEO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 성씨가 예를 들어 뭐 서씨라면 SEO라는 스펠링을 썼을 경우 미국 사람들이 CO 또는 SEO라고 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스펠링을 해야 조금이라도 한국어 발음이랑 비슷하게 발음 낼까요? 어랑 을을 둘 다 그냥 U 스펠링으로 표기하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영어 중에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소리들이 있는데 보통 스펠링을 U 스펠링으로 해요. 예를 들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 fun, sun 하고 비슷한 발음이에요. 똑같지는 않지만 차이가 뭐냐면은 어가 입 안은 똑같지만 입술을 조금 더 동그랗게 만들어서 내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 입 모양을 동그랗게 만드는 거 말고는 비슷한 소리예요. 그래서 fun, sun 하고 비슷한 발음을 나게 하려면 U 스펠링을 쓰는 게 미국 사람들한테 더 쉬울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H까지 붙일 수도 있어요. UH를 붙이잖아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발음을 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시가 SUH 이렇게 하는 게 더 미국 사람들한테는 발음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만약 이름이 정민 뭐 이런 이름이라면 JEONG라고 하지 마시고 JUNG라고 하시는 게 훨씬 발음하기가 쉬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중에 아니 근데 U를 넣으면 우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원래 미국 사람들이 U를 우라고 읽지 않아요. 어라고 읽지
우라고 읽지 않아요. 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오를 우라고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름 중에 우가 있으면 U로 스펠링하지 마시고 O로 스펠링하는 것도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민수라면 MINSOO, 정수라면 JUNGSOO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미국 사람들 논리에 맞는 스펠링일 거예요. 그러면 은은 어떨까요? 으도 보면은 영어의 put 하고 비슷한 발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U로 스펠링하는 게 제일 쉬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름이 손흥민이잖아요. 손흥민은 사실 HEUNG로 스펠링을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손흥민 진짜 이름을 잘 몰라요.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소니 이렇게 하는 건데 흥을 기억하게끔 스펠링을 하려면 HUNG로 스펠링하는 것을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근데 어랑 으랑 똑같이 스펠링하면 어차피 발음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소개하실 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My name is 흥민. 흥, sounds like put.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HEUNG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로 발음을 해요. 행 아니면 흉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U로 스펠링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한국어 흔한 성씨를 스펠링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한국의 특징 중 하나는 성씨가 많이 없다는 건데 영어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수의 성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한국 사람이 많이 살고 있고 한국 사람을 접해본 미국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는 한국 성씨 스펠링이 익숙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일 흔한 스펠링으로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박씨라면 사실 PARK로 스펠링을 하잖아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왜 R 발음이 들어가지? 발크가 아닌데 박씨인데 왜 R 발음이 들어가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은 맨 처음에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 성씨를 기존에 존재했던 영어상으로 대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백인 중에도 Park, Lee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일 가까운 스펠링으로 정한 건데 지금 그게 정말 흔해져서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이 씨를 Lee로 스펠링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L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싫어서 YI 이렇게 스펠링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하지만 YI로 하잖아요. 그러면 야이 또는 예이 이렇게 하게 돼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훨씬 중국어 같은 스펠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흔한 스펠링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성씨 말고 이름을 다시 얘기해 볼까요? 이름 중에 정말 쉬울 수 있는데 스펠링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더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민우, 진우 이런 이름을 얘기했잖아요. 그 우자를 W로 시작하면 안 돼요. 훨씬 어렵게 만들어요. 그냥 민우라면 M-I-N-O-O, 진우라면 J-I-N-O-O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발음하기가 쉬울 겁니다. W를 넣잖아요. W가 특별한 소리를 내요. 소리 없는 자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 아니고 워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우가 진우가 되고 민우가 민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빼서 그냥 어어로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근데 그 중간에 대시를 넣잖아요. 그럼 또 헷갈려져요. 그러니까 대시를 넣지 말고 그냥 하나의 이름으로 J-I-N-O-O, M-I-N-O-O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 이름은 스펠링만 괜찮게 하면 다 발음이 가능한데요. 절대로 안 되는 이름들도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어나 으 그리고 여 발음인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름이 태연이나 태형이라고 쳐요. 태는 괜찮아요. 영어도 A, E 스펠링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EO 스펠링을 쓰지 마시고요. EO로 쓰면은 절대로 발음을 못해요. HYUN 이렇게 쓰시는 거죠. 하지만 이런 스펠링은 영어 중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자음 옆에다가 Y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음절이 하나 더 생겨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현대 자동차가 있잖아요. 현대라고 안 하고 하이윤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HY를 하이로 읽어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현대에서 미국에서 어떤 광고를 낸 적이 있는데
현대 rhymes with Sunday 이렇게 얘기하는 광고였어요.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광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발음이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이름에 현자가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하면 돼요. 현 rhymes with sun, 현 rhymes with fun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흥은 아까 손흥민 얘기할 때 얘기를 했는데요. you를 사용해가지고 sounds like put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친한 친구 중에 제일 친한 동생이 있어요. 그 동생이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유학을 했던 동생이죠. 근데 그 친구는 이름이 제가 본 한국 이름 중에 제일 미국 사람들한테 발음하기가 어려운 이름이었어요. 뭐였냐면은 허경회였는데요. 일단 허가 어려워. 왜냐면은 HEO가 스펠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히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HUH 이렇게 스펠링하기 시작했어요. 훨씬 나아졌어요. 근데 경회는 어때요? 경회가 불가능하죠. 경은 일단 가용 이렇게 사람들이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냥 EO를 빼고 U를 넣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경 rhymes with sung or hung or tongue 경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많았죠. 마지막은 회인데 사실 최 씨라는 성씨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OI로 표시를 하잖아요. 그럼 미국에서는 그게 분명한 OI 발음이에요. OI, 모이나 토이 할 때처럼 OI 발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를 HOI로 하는데 사람들이 호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또 회를 HOE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회 해야 되는데 경호 하는 거예요. 사실 회라고 스펠링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HWAE 이건데 it rhymes with way 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스펠링이 너무 안 예뻐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이름이 있잖아요. 사람들이랑 만났을 때마다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뭐 이런 비슷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더 쉬워요. 이렇게 하는 거 피곤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몇 가지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보통 저는 외국 이름 만들지 말고 영어 이름 만들지 말고 그냥 원래 본인의 이름을 쓰세요 라고 조언을 많이 해드리는데 왜냐하면은 미국도 다양한 인종의 나라고 한국 이름도 충분히 그 중에 대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내 이름이랑 하나도 관련이 없는 이름을 선택해버리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름이 민수인데 대체 왜 케빈이라고 하는 거냐? 케빈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 그냥 뜬금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름 전체를 쓰는 게 어렵다면 한 글자만 얘기해주자. 그러면 태현이라고 못해도 태라고 할 수 있으니까 My name's Tae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해줬고 한 글자 이름도 영어 이름 중에 많이 있어요. 한국에도 물론 외자가 있지만 미국 이름 중에 훨씬 흔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싫다면 사실 미국 이름 중에 좀 흔한 패턴의 이름이 있어요. 약자로 되어 있는 이름인 거예요.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은 TJ, TK, JR, MJ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름 첫 알파벳이 그런 약자 이름이랑 잘 맞으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이 꼭 영어 이름을 가지고 싶다. 너무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 못한다. 그래서 영어 이름을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럼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이름을 선택하세요. 그냥 아무런 뜬금없는 영어 이름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케빈이지? 왜 세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이름. 아까 제가 그 허경회라는 친구를 얘기했죠. 그 친구는 어떻게 해도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이름을 짓자 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문학작품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으로 자기 이름을 정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Hey, I'm Damien 이렇게 소개를 하면 사람들이 Where'd you get your name? 이렇게 물어보면 I like this book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저는 그 뜬금없는 이름을 너무 좀 이상하게 봐가지고 제가 한국에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한국 이름을 안 가지기로 제가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냥 저희 이름으로 쓰기로 했었는데 지금 리쿠라는 이름을 쓰는 거는 또 이제 따로 채널명으로 생긴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궁금하면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줬는데
혹시 여러분 이름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게 모두가 그냥 저만의 의견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다르게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추천하는 거죠.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공부하시는데 항상 힘내세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